안녕하세요. 변화된 문식 환경에서 주체적인 독자 양성을 위한 다문서 읽기 교육에 대해 발표한 전주 오송초등학교 소예은입니다. 앞서 다문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신 장동민 선생님에 이어 다문서 읽기의 개념과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문서 읽기 개념. 둘째, 다문서 읽기 전략. 셋째, 다문서 읽기 수업 사례입니다. 먼저 다문서 읽기의 개념입니다. 다문서 읽기란 여러 문서를 읽고 담고 있는 의미를 서로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읽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글을 읽는 모든 상황이 다문서 읽기는 아닌데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료의 복수성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 개의 후기를 비교하며 읽으시는 것은 다문서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제의 유사성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련된 기사들을 읽는 것은 다문서 읽기입니다. 하지만 서로 관련이 없는 저녁 요리법과 정치 관련 기사를 읽는 것은 다문서 읽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시간입니다. 앞의 2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엊그제 저녁에 읽다가 오늘 이어 읽는 것은 다문서 읽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다문서 읽기를 지도하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문서를 읽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수용을 넘어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읽기를 하는 주체적인 독자가 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저희가 다문서 읽기 전략을 세우며 고민한 것은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어떻게 찾아 읽을 것인가? 둘째, 어떻게 엮어 읽을 것인가? 셋째, 어떻게 분별하며 읽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하여 도출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탐색, 통합, 비판 전략입니다. 각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탐색 단계입니다. 여러 단어를 활용하여 찾을 검색어를 구체적으로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 통합 단계입니다. 찾은 정보들을 비교 대조하고 문서 간 연결관계를 이해합니다. 마지막 비판 단계입니다. 정보와 관점을 종합하여 신념을 형성하고 실천적 활동과 연계합니다. 각 전략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탐색 단계입니다. 다중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사이트를 접속하고 다양한 검색어를 생성합니다. 거시적 조망을 하기 위해 양적, 질적 조망을 통해 문서 정보의 경향성을 파악합니다. 읽기 경로를 구축하기 위하여 화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문서를 찾아 읽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단계입니다. 문서 간 의미를 정교화하기 위하여 문서 내용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문서 간 구조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문서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다문서 간 연결, 영향 관계를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 단계입니다. 다문서 평가를 하며 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정보원과 과제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반론 및 대안 제시를 하며 다양한 문서의 정보나 관점을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념 성찰 및 실천을 하며 주제 신념을 형성하고 성찰하며 실천적 활동과 연계합니다. 이 전략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는데요. 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부터 환자 연명 의료결정법과 같은 난이도가 있는 주제까지 다루며 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의 삶의 맥락에 전이될 수 있도록 계획해 보았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특히 즐겁게 참여한 수업 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AI가 생성한 작품도 예술작품인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수업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색 활동입니다. 영상에서 학생들이 읽은 6가지의 글입니다. 초록색은 주제에 대한 긍정 의견, 파란색은 부정 의견, 노란색은 중립 의견입니다. 이렇게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글을 읽으며 더욱 강조해 지도하는 점은 나의 생각과 의견과 다른 글이어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웨일북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탐색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단어 그대로 AI, 예술작품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주며 더욱 다양한 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니 이렇게 검색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깊이 탐색을 한 학생들은 그래서 예술작품의 정의가 뭔데? 까지 살펴보며 단어들을 정교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활동입니다. 학생들은 탐색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든별 토의를 하며 자신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토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문서 내용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조하며 연결 관계를 이해합니다. 통합 단계의 수업 영상을 한 개 더 보여드릴 건데요. 다른 주제로 수업한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학생들이 활동한 패들렛입니다. 글의 중심 내용을 댓글로 요약하고 다른 모듬이 요약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눈에 보면서 문서 내용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 간 연결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구조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보시면 단순하게 찬성하는 의견끼리, 반대하는 의견끼리 묶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처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었더니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조되는 내용끼리는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 문서의 주장과 근거와 같은 위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훨씬 입체적으로 문서 간 연결관계를 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다문서를 구조화하며 연결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사고를 명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 단계의 활동입니다. 마지막 비판 활동에서 학생들은 탐색과 통합을 거쳐 얻은 정보와 관점을 종합해서 신념을 형성합니다. AI가 생성한 작품도 예술작품인가를 주제로 학생들이 형성한 신념을 포스트잇에 적어 칠판에 붙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적 활동과 연계했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유튜브 썸네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도 비판 활동을 하였는데요. 전주시에 건립된 쓰레기 소각상에 대한 다문서 읽기를 하고 학생들이 전주시청의 국민신문고에 제안하는 글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전략을 모두 다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다문서 읽기는 국어 수업에서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교과의 수업에도 활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술교과입니다. 학생들이 웨일북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추천 운동화를 검색하고 나온 수많은 신발들을 비교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운동화 그리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교과에서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 소개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된 인물에 대하여 다문서 읽기를 하고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서 소개하는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더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한정된 시간의 문제로 패들렛 링크를 드립니다.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계획한 지도안과 활동지, 결과물들이 담겨 있으니 잘 살펴봐 주시고 각 학교급과 학급의 상황에 맞추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에게 다문서 읽기 수업 소감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수업 나눔을 한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소감으로 만든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가짜, 검색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학생들의 소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문서를 검색해 읽으며 나의 생각이 발전했다.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수업해서 재미있었다. 정보를 정교화하는 방법을 배웠다. 생각을 더 넓게 할 수 있게 됐다.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직 경력이 길지 않지만 힘든 한 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밤에 잠들지 못했고 내가 언제까지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문서 읽기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날 지켜줄 수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오랜 시간 교단에 서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선생님께서도 함께 해주신다면 전북 교육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